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연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여성 리더 네트워크가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 리더들을 위한 멘토링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회차로 DT 시대의 우리의 준비, 갈등 관리와 협상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성은 사전 신청서를 통해서 간단한 질의 설문을 보내고 강연은 실시간 라이브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행 후에는 사후 설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 리더 네트워크 웹의 이서연입니다. 저는 한국자기경영연구소 1인 기업 대표로 기업이나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에서 리더십과 코칭 관련해서 강의와 코칭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웹의 4회 시리즈 강연 중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으로 코칭 리더십을 소개합니다. 또한 강연 마지막 차수인 만큼 여러분께 학습의 즐거움을 더하고자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실 문은주 코치님의 맛있는 감자빵과 3부 강사님의 저서인 인생을 바꾸는 3가지 프로페셔널 시점 책을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질문 주시는 6분께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부 왜 코칭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유용한 코칭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SK이노베이션에서 부사장직을 역임하셨던 김태원 전문 코칭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서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신 우리 여성 리더분들을 모시고 코칭 리더십과 코칭 대화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코칭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실 2일짜리 과정인데요. 20분에 하려니까 좀 막막하기도 한데 코칭 리더십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소개 위주로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우선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33년을 봉직하고 1년 반쯤 전에 현직에서는 퇴임을 했습니다. 33년간 해외 석유 개발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업 부서에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사업 대표까지 일하면서 16년 정도를 이제 해외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이제 좀 고상하게 보면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영자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름밥 오래 먹고 역마살 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SK이노베이션에서 전문 코칭 위원을 맡아서 이제 그룹사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전에 한국코치협회의 KAC 코치 자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한 300여 시간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 있는 소품 2점을 찍어 왔는데요. 왼쪽은 보시다시피 우고보스 모자고 오른쪽은 코치 가방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짐작이 되시지요? 저는 33년 동안 에너지 기업 경영자로 보스의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1년여 전부터는 이것을 내려놓고 코치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보스에서 코치로 어떤 저의 직업적 변신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도 오늘 녹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코치님, 그 보스에서 코치로 이렇게 너무 센스 있는 비유를 해주셔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럼 요즘 뷰카 시대, 또 DT 시대, 또 MZ 세대와의 소통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시대에 코칭 리더십이 왜 필요한 건가요? 그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중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키워드로 VUCA, DT,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세대의 욕구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죠. 첫째, 북한은 잘 아시는 용어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줄여서 변불복모 이렇게 얘기되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생존과 성장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민첩성, 애질리티,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상호 의존성, 인터디펜던스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코칭 리더십을 통해서 굉장히 근사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둘째는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인데 AI가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재래적인 경영 기법이라든지 혹은 그런 재래적인 리더십은 더 이상 경쟁력을 잃고 아마도 인공지능의 자리를 많이 내어주면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그 어떤 인간의 강점을 발현시키고 인간의 감수성을 알아차리고 또 인간의 차별적 성장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코칭 리더십은 DT 시대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할 것이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새로운 세대의 구성원들은 기존 세대와는 좀 달라진 직업관과 욕구를 가지고 있지요. 스스로 자기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또 획일성을 거부하면서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는 조직 내 어떤 신세대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또 막힘없는 소통을 나누는 데에도 코칭 리더십은 필수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는 점입니다. 코칭 리더십은 사실 과거에도 이미 중요한 소통과 어떤 존재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코칭 리더십이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칭 리더십이란 뭘까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여기 첫 번째 정의인데요.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코칭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존 휘트모 경의 정의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키워드는 자각과 책임입니다. 자각은 구성원 스스로가 성찰하고 코치가 구성원 스스로의 인식 전환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책임은 역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가 키워드죠. 스스로가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커미트먼트를 가지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불러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지요. 리더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스스로의 자각과 책임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칭 리더십은 이를 통해서 구성원의 성장과 회사의 성과 향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죠. 성장과 성과죠. 그 아래에 보시면 조금 더 손에 잡히는 정의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리더가 구성원과 일상에서 하는 관리 방식,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소통 방식, 또 사고 방식, 존재 방식이다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성과 향상과 구성원 육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존재하는 모든 방식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고요. 코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왼쪽 그림이 뭐죠? 마차죠. 마차. 우리가 코치라고 하는 피혁 제품 브랜드도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마차가 로고로 찍혀 있지요. 원래 코치는 동유럽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차를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코치는 마차고 트레이너는 기차인데요. 이 둘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기차는 어디 출발하죠? 우리 집에서 갈 수 있습니까? 정해진 출발지 기차역에서 도착지 기차역까지 정해진 철길, 레일로드 경로를 통해서만 또 정해진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만 갈 수 있죠. 좌표와 경로가 고정적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Fixed Stations and Railroad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마차는 어떤가요? 마차는 우리 집, 회사, 마포, 용산, 강남 어디서든 출발이 가능하고 또 어디로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경로도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가다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경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차이고 코칭입니다. 이 보시면 Flexible and Dynamic Destinations and Routes 해놨죠. 유연하고 변경 가능한 목적지와 경로이죠.
코치와 트레이닝 마차와 기차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코칭과 트레이닝의 특성도 좀 근사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칭은 고객이 스스로 좌표를 발견하고 경로를 선택해서 전진하게 돕는 소통 방식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디스커버리, 초이스 앤 커미트먼트가 되겠죠. 코치는 이러한 고객의 여정에서 고객의 생각 파트너가 되고 대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성장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코칭, 그리고 또 이렇게 마차와 기차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네, 우리 김태용 코치님의 코칭 리더십의 정의, 그리고 이 시대의 조직에서 왜 필요한 부분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시대가 코칭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또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네. 분야가 코칭 외에도 뭔가 티칭이라든가 또는 컨설팅, 그리고 상담, 뭐 멘토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코칭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직업적 성장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본 도표입니다. 티칭은 아시는 대로 오랜 기간 축적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교육한다는 면에서 보시면 아웃사이드 인 접근 방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칭은 고객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이렇게 길을 찾아나가는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컨설턴트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반면에 코칭은 고객 스스로의 생각을 이렇게 자극하고 일깨워서 관점 전환을 돕고 또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카운셀링은 이 전문가 카운셀러들이 상담 대상자와 상담을 하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잠재의식 등 과거의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라 하면 코칭은 미래의 목표와 현재 상태의 갭을 메꾸는 방식을 택하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이 겪는 부분인데요. 고객들이 멘토링과 코칭을 많이 혼동을 하죠. 사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 특정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네. 수직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코칭은 상호간의 대등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파트너십이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코칭을 중심으로 접근법을 비교한 것이고요. 각각의 접근법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코칭이 다른 접근법 대비 뭐 우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뭔가 멘토링과 코칭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모호했을 텐데 티칭, 상담, 그리고 컨설팅, 멘토링까지 너무 비교하시면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컨설팅은 직접적인 해답을 준다면 코칭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멘토링은 먼저 경험한 것 그리고 지식을 알려주는 차원이라면 코칭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코치님 그렇다면 우리 코치형 리더들을 현재 실제 조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그 이제 보시면 제가 회사에서 현재 근무했던 대부분의 기간에 네. 조직 내에서 코치형 리더들을 찾아보기는 좀 실상 어려웠다. 주로 이제 보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어떤 카리스마형 리더나 또 이성과 논리로 무장해서 비판과 질책을 일삼는 큰머리형 리더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네. 뭐 고백컨대 저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코칭의 효과성이 점차 확인되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이 코칭형 리더를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회사 안에서 이제 고위급 임원들, 임원 이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1대1 코칭이 많이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조금 내려와서 팀장급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1대1 코칭, 또 팀장 이하의 계층별 그룹 코칭 등이 개발이 되어서 S사, L사 등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코칭에 대한 그 선호도들이 많이 높아지고요. 코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직 내에서 코치형 리더들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치형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1대1 미팅이나 어떤 소통 방식의 변화, 또 강점 기반의 육성 등 코칭형의 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대기업뿐만 아니고요. 앞서가는 국내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미 국내 기업 또 외국계 기업에서도 코칭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의 코칭 문화 사례도 오늘 2부에서 저희가 소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코치형 리더를 육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형 리더들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회사들마다 기업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첫 발은 아무래도 경영청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중간 경영자분들이 우리 여성 리더분들이 코칭의 효익을 잘 설득하셔서 경영청이 바이인 할 수 있도록 주도력을 발휘하셔야 될 거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조직 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코치형 리더 양성 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중간 관리자까지도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인터널 코치를 육성을 해서 전문 코칭 역량을 내재화시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이 상호 학습하는 정규 조직이나 어떤 커뮤니티, COP 같은 것들의 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미들 업다운 방식으로 코칭 문화의 확산을 주도하는 방식이 되겠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코치형 리더 육성을 위해서 가장 임팩트가 큰 부분은 구성원들이 직접 코칭을 받아보고 혹은 코치형 리더가 이렇게 코칭 경험을 받아보게 함으로써 실제 코칭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구현되고 전파되어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코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구성원들이 직접 전문 코칭을 이렇게 받아보고 경험해 봄으로써 뭔가 코칭에 대한 좋은 점도 알게 되고 또 배우고 싶은 이런 욕망도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리더가 조직에서 그렇다면 코칭 대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코칭 모델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코칭 모델은 어떤 코칭의 방향과 구조를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델은 영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존 휘트모어 경이 창시한 그로우 모델입니다. 이제 GR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로우 모델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고울이죠. 조직의 목표 설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2단계는 R, 리얼리티 체크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그래서 옵션들이 뭐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한 대안과 전략을 탐색하는 단계가 되겠죠. 4단계는 will입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제가 좀 전에 코칭 어원에서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 초이스, 커미트먼트와 거의 유사한 구조이죠. 두 번째 모델은 스마트 모델인데요. 제가 코칭에 입문하면서 배웠고 실제 리얼 코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한국의 코칭 경영원에서 개발한 모델이고요. 기업 교육과 실제 코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그 효과성이 입증된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로우 모델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부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특이한 점은 그로우 모델 대비 특이한 점은 신뢰관계 구축과 리뷰 앤 피드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뢰관계 구축 쪽은
도표를 보시면 중간에 코어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음. 의미하는 바는 코칭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코칭 성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칭 초기에는 이제 가벼운 라프 형성이라든지 비밀 준수에 대한 서약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만 결국은 코칭 과정에서 코치의 진정성, 또 열린 소통, 음. 또 고객에 대한 어떤 인정과 배려, 또 깊은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과 마음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리뷰 피드백은요. 특히 현장에서 코칭 리더가 구성원들의 성장과 성과 향상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치님 저도 그로 모델을 이제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스마트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태원 코치님 모시고 코칭 리더십이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지,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의 차이점, 그리고 유용한 코칭 대화 프로세스, 스마트 코칭 모델까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치님께서 리더분들이 코치형 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어떤 소양이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좋은 코치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양을 기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1년 반 정도 코치 교육도 받고 또 현장 코칭도 하면서 실제로 전통적인 리더에서 전문 코치로 이렇게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느꼈던 부분인데요. 첫째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소통 방식을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경청하고 인정하고 질문하고 이런 피드백하는 이런 형식으로 좀 전환을 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비즈니스에서 로지컬 띵킹, 크리티컬 띵킹 이런 논리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감성을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 경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셋째는 리더로서 좀 더 완벽하고 멋있고 예쁜 모습을 추구하죠.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간의 빈틈과 취약성이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사람들이 여러분께 접근하고 따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넷째는 리더 스스로 또는 구성원들에 대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착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리더 여러분들과 구성원들의 강점을 잘 진단하시고 숨어있는 강점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도록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doing에서 being으로 즉 과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관점과 궁극적 지향점을 한번 전환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무거운 주제들인데요. 일단 제가 화두만 던져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깊이 네. 있는 접근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한쪽만 취하고 다른 쪽을 택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한쪽이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지금의 상태를 조금 오브리치해서 조금은 균형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통 방식에 대한 핵심 스킬에 대한 어떤 사례들은 바로 다음 세션에서 나눌 것이고요. 강점 기반 개발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오늘 참가하신 여성 리더분들이 원래 가지고 계신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강점을 잘 활용하시고 코칭 리더십을 더욱 개발하셔서 훌륭한 코칭 리더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저도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보여드리는 코칭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 라는 도서가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또 이어서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